벤 버냉키 의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내일 새벽 4시 공개되는데요. 신흥국 자본 이탈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연준의 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연준의 선택에 따라 신흥국 위기감이 재차 고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신흥국 불확실성에도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미국 거시 경제 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이퍼링 단에게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 3%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흥국 통화 가치의 추가적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I think my guess is that the Fed will accelerate tapering in response to better data. Not significantly, but 신흥국 통화 가치 불안으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 중단을 결정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 폭락으로 미국 주요 지수는 2% 넘게 내리는 등 금융시장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But actually now emerging markets are selling off, causing US bond yields to go lower. So you can see the source of the problem is not somewhere else, but directly in emerging markets. And that's what's really worrying the market.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좌우할 이번 FOMC 회의. 신흥국 통화 가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연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니의 신용등급 강등과 신흥국의 경제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했습니다. 낮은 차입금과 높은 현금 보유 수준, 견조한 영업현금 흐름 등이 배경입니다. S&P는 자동차 산업의 높은 변동성과 경쟁 심화에도 현대차그룹이 향후 24개월 동안 무차입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8.5에서 9%대를 유지하고 수익성도 업계 평균 이상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큰 폭의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이 없고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 업체의 공세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양호한 재무 능력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평가해 등급 상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번 등급 전망 상향은 신흥국의 경제 위기와 소니의 신용등급 추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3배 증가라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LTE 효과 때문인데 특히 지난 4분기에는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한 성장을 보여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통신 3사 가운데 지난해 LG유플러스가 가장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11조 4,503억 원으로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21억 원으로 327.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KT의 영업이익은 27% 감소하고 SK텔레콤이 16% 증가한 것에 그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4분기만 보더라도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결과가 SK텔레콤 5% 감소, KT 적자 전환인데 반해 LG유플러스는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LTE 중심의 무선 사업 부문 성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유플러스의 무선 수익은 전년보다 19.8% 증가한 4조 7,682억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전체 가입자의 43.1%에 그쳤던 LTE 가입자 비중이 지난해에는 65%까지 올라섰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전년 대비 13.5% 상승한 34,106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마케팅 비용은 LG U+도 과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LG U+의 마케팅 비용은 1조 8,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케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좀 산발적이고도 좀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경쟁 상황은 좀 지속될 거다. 예년보다는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것들이 비록 탑라인에서 LT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서 ARP는 늘 수 있을지언정 마케팅비가 느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LG U+는 올해 7월 강대역 LTE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의 주파수를 묶어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LTE 기술로 LTE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조선 빅3 가운데 올해 마수거리 수주를 못한 곳은 대우조선해양뿐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설 이후 경영계획 발표와 함께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해양은 아직 올해 첫 수주 소식이 없지만 내부에서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첫 수주는 2월 7일로 다소 늦었지만 한 해 목표는 모두 채웠습니다. 목표치 130억 달러를 넘어선 수주 실적을 세웠던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목표도 지난해보다 확대해 설 이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해양 플랜트가 실적 달성의 1등 공신이었다면 올해는 상선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난해 해양 플랜트와 상선의 수주 비중이 65대 35였던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비중은 해양 플랜트 60%, 상선 40%로 전망됩니다. 고부가 가치 상선인 LNG선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가스전 개발 사업인 야말 프로젝트가 지난해 말 최종 승인됐고 대우조선은 여기에 필요한 LNG선을 공급하기로 하는 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 에너지 기업 노바텍이 조선소 도크를 예약한 상태라며 올해 안에 모두 몇 척을 수주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수주 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LNG선 수주 결과는 늦어도 3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중 러시아 LNG선 수주 소식과 함께 가까이는 북미 선사가 발주한 시추선에 대한 수주 소식이 다음 달 초에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우조선은 현재 시추선과 세미리그 2기에 대한 수주와 함께 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에 대한 수주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은 53%로 5위권 내에 오른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2012년 4분기까지는 판매량이 860만 대로 저조하다가 지난해 G시리즈 등으로 시장 상황을 반전시켜 판매량을 1320만 대까지 끌어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설 직전 자금 수요가 폭증해 화폐 순발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 직전 10영업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지난해보다 20% 급증한 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화폐 발행액이 5조 6,6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고 특히 환수액은 4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한은은 설 직전 돈이 많이 필요해 찾아가는 수요가 많았다면서 이번 설이 월말에 있고 급여일 전 설자금 수요 등과 맞물려 금융기관들이 환수한 금액이 적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0.05%, 신도시 0.04%, 수도권 0.02% 각각 올랐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400여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월 1,100여 건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39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제2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설 1,700여실 규모의 용산 관광호텔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가 2017년 6월 준공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35%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 있는 개발과 주변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